네. 제가 밤에는 오랜만에 강의 쓰는 것 같은데요. 예. 날씨가 드디어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보니까 또 명절 전이라서 길이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직장생 하시고 오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죠? 밤늦게 사실 퇴근하셔야 되는데 또 누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저도 예전에 20 몇 년 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셨으니까 마음에 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안면이 어떤 건지 뭐 하든 안 하든 그 둘째치고 어떤 건지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 가지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옛날에 한양대학교에서 기계 쪽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기계 설계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회사를 학교를 마치고 제가 입사했던 곳이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혹시 이 마크를 아세요? 저 오래된 마크다. 저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 마크인가 하는데 이게 대우라는 마크인데요. 이게 이제 대우 자동차에서가 자동차 설계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그 사실 뭐 되게 재미있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만들었던 자동차가 이런 걸 제가 설계를 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만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너무 심혈을 기울이는 차가 무거워졌어요. 그렇게 기름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차가 잘 안 팔리긴 됐지만 어쨌든 직장 생활하는 게 뭐 남자도 다 차 좋아하니까 저도 차 만들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되게 어려움이었는데 IMF가 터지고 평생 직장을 생각하던 그 대기업 사실 대우가 잘 나갈 때는요 재계 2위까지 갔었거든요. 정말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 나가는 기업도 이제 어려워지니까 직원들 제가 이제 연구소는 그 최저학벌의 대학원 석사란 말이에요. 근데 딱 석박사들이 모여 있는 그 연구원에도 연구소에도 칼바람이 부는 거죠. 어쨌든 나이가 들게 되고 저희 부장님, 팀장님 모습 보니까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제 모습이라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젊었으니까 뭐 대우만 하면 현대 가면 되고 뭐 그때 기아 있고 뭐 그렇게 상관없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아니겠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조금씩 뭔가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을 때쯤 대학원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처음에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한 4,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걸 왜 해? 하는 거나 못 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 도망 다녔지만 문제는 그거죠. 제가 알아보지 않겠다. 관심 없다고 하는 저희 의지보다 이 자리를 꼭 데려가겠다는 그 스폰서의 의지가 더 강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서 들어보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처음 오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돌아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숨 또 들어보다가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이사한 지가요 26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한 4년 정도 부업을 했고 4년 정도 부업을 하니까 대우 월급보다요 한 2배 정도 수입이 아메리카에서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우를 너무 사랑했는데 대우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죠. 그래서 희망퇴직을 받게 되었고 저는 희망퇴직 하게 되면서 직장 출근하지 않은 지가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 맞는 그 네트워크의 힘에 의해서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제 친구들, 동기들, 뭐 선배들 다 은퇴했거든요. 사실 사기업 다니면서 사실 50대 중반 넘어가면 정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비해서 저는 정말 미래가 희망차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제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으면서 잘 들어보시면 어쩌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메이가 좀 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그 당시 현실에 대한 점검이 잘 되었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요, 그 당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인지를 잘 알게 되면 뭘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 세대를 약간 이제 몇 가지 짚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뭘 준비해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죠. 느낌 딱 몸을 많이 느끼잖아. 그죠? 일단 뭐 식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를 쭉 통계치를 쭉 봤더니 2013년도부터 한 7년 동안 그죠? 매년 그 물가 성장률이 보면 0% 아니면 1%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봤을 때 전체 뭐 7년 동안 토탈 합계를 해도 7%밖에 한 7.5%밖에 안 돼요. 근데 얼마 전 3년 동안 그죠? 21년부터 24년 3년 동안 물가 상승률 누적을 해봤더니요. 7년치보다 더 높은 11.6%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올랐으니까 사실 우리가 체감 몸을 느끼는 굉장히 그죠? 물가가 많이 올랐다 느끼는 거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데이터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부업 그죠? 저 사실 그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엔잡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엔잡 투자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부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실질 임금이 내가 월급 조금 더 받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올라 버리니까 실제로는 실제 받는 느낌 어때요? 더 수입이 준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에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은요, 물가도 오르지만 사실 임금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어쨌든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한국에 비해서 이런 나라들은요,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안 올라. 그죠? 임금이 안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황이 불황. 그죠?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월급이 사실 우리가 받긴 하는데, 안 그래도 쥐꼬리 만한 월급인데요. 이 월급이 또 어디 가든 막 셉니다, 3%. 막 세요. 어디를 세는지.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아, 이 월급 어디를 세는지를 잘 알았거든요. 한번, 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요미라는 가수가 저축은행에서 요요미를 가수를 고용해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은 흘러갑니다. 조금만 텅 빈 내 통장 위를 한 달간 나의 꿈을 싣고서 한숨을 쉬고서 월급은 빛의 속도로 카드 할부를 맴돌다가 하나 애쓰리네요.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월급 받아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 돈을 세면서 첫 차를 타고 이자 좋은 저축은행 찾아갈 거예요. 뚜루뚜루뚜. 아, 예. 근데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왜 옛날에 저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난리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밖에서 해도 되는데 꼭 그죠? 복장도 그렇고. 예. 안 그래도 저거 월급이 전혀 어디가 자꾸 새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자 못 되는 거예요. 자, 경제 성장률 잠깐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IMF 때, 그다음에 세계 금융 위기 때, 그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마이너스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지금은요, 큰 국제적인 이변이나 뭐 팬데믹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1%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성장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일본을 비교했을 때 있잖아요. 그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을 따져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성장이 낮은 적이 없었어요. 딱 몇 번, 두 번에서 두 번. 한 번은 1980년 서울의 봄. 그때 딱 일어났을 때. 그때 하고 IMF 때 빼놓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보다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더 낮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소비지 위축되고 있고 또 내수가 되게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요즘 너무 힘들잖아. 그죠? 코로나보다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이게 뭐 소비도 뭐 그냥 나눠지는 거죠. 그 필리핀 부익부가 되는 거고 부동산 요즘 뭐 부동산 값도 뭐 오른 데 굉장히 오르잖아요. 그죠? 또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고 그런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봤을 때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요. 부모님 같이 사는 젊은 세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혼자 나가 살기가 요즘 만만치 않거든요.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괜찮은데 요즘은요. 결혼하고도 같이 사는 거야. 그런 저걸 신캥거루족. 캥거루보다 더 앞서는 거지. 신캥거루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부모 입장에 얼마나 부담스럽겠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 무슨 의미냐? 금방 삶이 팍팍하다라고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저런 나이가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앞으로 한 30년이니까 한 6년 정도 지나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라잖아요. 사실 문제인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노령 인구들이 사실 노후가 준비돼 있냐? 우리 부모님 세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준비 안 된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금 같은 걸 받더라도 사실 국민연금 지금 우리 받는 그 수준 정도 그 수준도 굉장히 보면 한 100만 다 미만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일한 기간은 짧아지고 오래 살고 그러니까 그 무소득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게 사실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어쨌든 직장 생활 뭐 계속 많이 했다 그러면 한 2, 3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쩌면 저는 직장 생활 꾸준히 하면
뭐 우리 공무원 연금 정도까지 안 돼도 뭐 국민연금을 따지면 한 그래도 한 100, 한 몇십만 원, 100, 한 4, 50만 원, 뭐 170만 원 나오면 되겠지 한데 사실 그 돈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개만 잘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분은요. 이분은 저희 그 이종 사촌이세요. 이름이 배동욱이라고. 예, 전 동욱이고 그건 그 김동욱이고 배동욱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남이 같지 않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분이 대기업에 한 30년 근무하셨거든요. 우리가 일단 대기업 30년 근무하기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죠? 또 그정 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노후가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를 이분이 입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대기업에서 기획관리와 교육을 담당하다 2년 전 정년 퇴직을 했다니 더 그렇겠지요. 퇴직 직후에는 신나게 놀았죠. 아 정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예. 한 3개월 이상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여행도 좀 다니고 가까운데 그리고 이제 뭐 보고 싶은 영화 뭐 열심히 보고. 30년간 열심히 일했으니 한 1년은 푹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마음 같지 않다는군요. 퇴직금 받은 것도 조금 줄어나가고 그러니까 위기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제 조금 발을 둥둥 구르는 그런 지경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눈앞에 좀 거대한 싱크볼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질주를 하다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푹 꺼지는 거죠. 그래도 뭐 제 동기들이나 선배를 보면 사실 몇 억씩 돈을 받고 나온 친구도 있는데 일단 수입이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그 있는 돈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10년, 20년 살다가 끝나는 거다. 이거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고 또 우리 같은 제 세대가 보면 낀 세대거든요. 저희 부모님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봉양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식들도 사실 미래도 내가 같이 준비해야 되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하기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 현실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뭐 직장 생활 하고 있고 월급 나오고 하니까 문제 없지만 내가 앞으로 5년 아니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는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돌파구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돈을 더 버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이 오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죠.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 있어요. 절대 하나의 수입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이분이 얘기했는데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계속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었지 그때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영어로 얘기했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딱 졸리 시간이니까 잠 확 깨시게. 자, never depend on a single income. 제가 아무리 제 발음이지만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죠?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면 내가 하나의 수입에 머지는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친절하게 이제는요 번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수입이 도는 방법 찾지 않으면 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연금 같은 매달 매달 나오는 수입,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언제? 내가 일하고 있을 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 부자 가나빠 지은 저자가 얘기했어요. 돈을 버는 방법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 이 네 가지를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 현금 흐름을 사고면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 버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과 돈을 맞바꿔치기 한다. 그래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노동 수입이라 부르는 거고 왼쪽에는 부자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산 수입이라 부르면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S인지 B인지 헷갈리는 분도 있잖아요. 자, S와 B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없어도 막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면서 돈이 막 벌려. 그럼 난 B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으면 가게 안 돌아가. 그난 S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저는 어디 진짜 저는 E에 있어. E 맨 위에 그죠? 저는 직장인이었으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왼쪽에는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급과
뭐다 보면 내가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 우리가 I 같은 경우는 이 투자가기 때문에 투자가 되려면 돈이 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게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분을 소개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전통적인 기업체를 내가 운영하는 방식이 바로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뭐 제가 대우자동차 다녔으니까 대우자동차의 김우주 회장이 회사를 만들어. 그리고 수만 명을 직원을 고용해 그 사람들 일을 시켜가지고 그 결과치를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 시간을 복제해서 일하는 시간을 복제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90대 시장에서 돈 주고 또 하나의 그죠 우리가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활용해서 그죠 시간을 이렇게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시간을 복제하는 거예요.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의 복제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이다. 근데 이거는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큰 한계에 많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좋은 방식인 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사람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봤더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구축된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내가 그냥 사는 것도 아니라 편성하는 거야. 편성해서 뭐 하냐면 저는요 파트너십을 가지고 회사와 나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는 뭘 하냐면 마케팅에만 종사하면 되는 거예요. 제품 생산 뭐 재고 전혀 관여할 필요 없이 내가 마케팅 구사하면서 어떻게 이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를 나눠 가지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 3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결론은 그거예요. 땡땡땡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부자 된다. 저 땡땡땡이 뭐냐는 거죠. 지금 뭘 넣고 싶어요? 혹시 자녀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김동욱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게 답이 이거겠죠. 시스템. 그러니까 시간을 복제한 시스템 가져야만 내가 인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메 사업을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아메 사업 어떤 사업이냐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아메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아메 사업이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산적 소득을 내가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 바로 아메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현상을 보면요. 물건 몇 개 팔아서 용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자산적 소득. 제가 지금 자산적 소득 이게 말씀드리는데 자산적 소득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에 건물이 있어요. 그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계시단 말이야. 그죠? 그 건물주가 봤을 때 공사 전에는 어떻게, 그죠? 내가 땅값, 자재비, 뭐 투자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직원도 월급 줘야지, 뭐 로비도 해야 되고 막 투자할 때 계속 마이너스야. 건물주는 마이너스인데 노동자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월급 받는 거지. 그죠? 공사 전에는 그래요. 근데 공사 후는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는요, 투자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지 않아도 꾸준한 소득이, 그죠? 소득이 창출된다는 거. 인세 수입이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노동자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거 찾아다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산적 소득은요, 처음에 투자가 들어가고, 그죠? 내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그죠? 뭐, 이런 헬리포드 지은 이분 저자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유튜버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쉬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처음에 자산적 소득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남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예요? 네트워크를 만든다. 네트워크 만들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소비자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가다 보면 그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산을 키워가지고 매출을 키워서 내 소득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암에 있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내 무형의 자산이 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실제로 아메가 자산적 수입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 실제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어떤 분이 보고 개인정보, 맞아요. 개인정보도 제 개인정보예요. 누구 개인정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딴 분 거 제가 절대로 가져올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함에 어떤 핀이 입장에서 핀이 되면 이 매달에 보고서를 보내주는데 여기 보시면 김동욱이 돼 있어요. 김동욱. 그리고 여기 보면 총 직다운 라인이라 이게 뭐냐면요. 제가 97년도 암에 시작했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 한 거예요? 한 27년 했죠. 27년 동안 제가 직접 알린 사람, 제가 직접 알린 사람이 28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한 8명 정도는 제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전화번호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신 분이야. 전화 와가지고 본사로 전화해가지고 제 답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회원가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건 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더라고.
제가 바쁘지만 도와줬죠. 예. 알려줬더니 본인이 가입하셔가지고 계속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쓰신 분들이에요. 그죠?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제가 직접 알린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한 25년, 5년 영업했어. 근데 20명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굶어 죽어요, 그 사람. 그죠? 저는 딱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보면.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알렸는데 이 사람들 알려가지고 회원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요. 보시면요. 다운라인 전체 주문 총 건수 돼 있죠. 몇천 명이요? 7,400명. 이 주문한 거예요. 그 달에. 9월 달에. 그죠? 한 2만 명 중에서 한 13,000명은 안 쓰고 한 7,000명 정도 그 달에 쓴 거예요. 그죠? 쭉 가다 보면요. 이렇게 보면 전체 주문 액을 볼까요? 얼마야? 14억 6천만 원. 몰라요? 공작기계 자동차가 아니고 빈티지약 샴푸로 14억 6천만 원. 세제 1,000만 원치만 사도 이게 한 방 가득 사거든요. 그럼 14억짜리 사면은 세제를 14억짜리 사면은 양이 얼마나 될까요? 가늠이 안 가요, 그죠? 근데 연말까지 쭉 갔더니 연말 갔더니 확대해 볼게요. 매출 얼마예요? 연총계가 132억 원이에요. 903만 8,100원. 100원 누가 쓴 거예요, 도대체? 제가 어떤 제가 이렇게 처음 후원한 분한테 이걸 딱 보여줬더니 그분이 저는 그러더라고. 아니 그럼 사장님 이 매장이 사장님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 사실 그 말도 맞는 게 일반적 사업은 어떻게 해요? 내가 130억 정도 매출한다. 그럼 윤도 매장은 있어야지 당연히. 근데 이게 제 겁니까? 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마케팅만 종사한다고. 저는 재고 뭐 제품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유통 그죠? 저는 마케팅만 종사하면서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누어 가지고 쓰면서 매출이 발생되면 분명히 회사는요.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광고 유통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나눈 돈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 다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보여야 되냐면 아까 오래 버핏이 그랬잖아요. 잠자는다고 돈이 돌아야 된다며. 그래 부자라며. 제가 3년 동안에도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요. 빈티지 샴푸 쓴다니까요. 저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그지 않아요. 그죠? 누가 더 쓰기도 하고 더 쓰기도 하고 또 이 제품 특징이 뭡니까?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공작기기로 제가 130억 했다. 올해. 내년에는요. 몰라. 제로 제로. 공제기가 안 떨어지지 안 망가지잖아요. 그죠? 빈티지 샴푸라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의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아메 제품 쓰신 분들이 제품 싸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메제품 너무 싸가 쓰신 분 잘 없어요. 그죠? 물론 알면 싸지만 그죠? 근데 왜 이거 쓰냐면 밖에 나가면 늘린 게 세제야. 슈퍼 가면 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세제를 두고 왜 이 사람은 귀찮게 심지어 어떤 사람 본사로 전화해가지고 제일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죄송한데 행가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다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 소비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가성비를 따진 싸다고 쓰는 게 아니고 가성비를 따진 정말 이 돈을 주고 쓸만한 제품이라고 충분히 판단해 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싸다 그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였으면요 더 싼 거 색 물러 가버린다니까. 근데 아무리 싼 거 색에도 여기 계신 분 딴 데 안 간다는 거. 왜? 이 제품이 정말 좋다는 거를 이미 알고 쓰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제가 지마켓 옥션처럼요 그런 소비자다. 그럼 좀 이따 11분간 다 가버린다니까. 그럼 저는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알려나갔고 이 가치를 아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우리처럼 매달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냐면 열심히 배워가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이 제품 왜 좋은지 이것 쓰면 당신이 어떤 이력이 있는지 건강에 무슨 도움 된지를 충분히 공부해서 알려주면요. 그분이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는 거예요. 저도 부업을 했단 말이에요. 4년 동안.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4년 하고 나니까 월급부터 훨씬 많아졌는데 그 수입이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고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나올 수 있었지. 만약에 일시적인 수입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회사를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먹고 살만할 때 준비해야 돼요. 퇴직이가 못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 반찬이 밥값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만할 때 잘 준비해 놓으면 내가 미래에 뭔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얘기 잠깐 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27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단계 회사를 받겠어요. 다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자, 그러면 아메이도 만약에 어느 순간 없어져. 그럼 저 어떻게 되냐면 2만 명의 소비자를 갖고 있는 백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회사 없어지면 제품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 기업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보시면 세계 1위입니다. 직접 판매 기업이다. 당연히 뭐 기술력뿐 아니라 뭐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지역에 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 두 분이 창업자 두 분인데 다 돌아가셨고 자녀들이 맡아서 하는데 아주 키 크신 분, 키 크신 분은요 누구냐면 스티브 베넨델이라고 아메 회장이신데 이분이 아메 회장이기도 하지만 미국 상공회에서 의장에 취임했다는 기사예요. 자, 미국 상공회에서 어떤 곳이냐 밑에 설명돼 있죠. 미국은요 기업 수만 해도 그죠 수백만 개가 넘습니다. 그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정경련 일단 비교도 안 돼 사실은요. 근데 그래서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 볼 수 있는 그 상공회에서 의장직을 이분이 맡았지만 이분은 연임에서 2번 맡았고 아버지도 맡았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분이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대통령들을 방문합니다. 이분 만나서 대통령 만나서 이분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혹시 치약 하나 사주세요. 국민 치약인데요. 아메이 치약 써보셨어요? 뭐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죠? 그런 모습 안 한 게 아니고 치약 팔러 온 게 아니고, 그죠? 재계 대표로 와서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죠. 부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잖아, 그죠? 이분이 중국 아메 오픈할 때 가서 이제 연설하는 내용인데 사실 전직 대통령이면 미국에서 뭐 부와 명예 다 가지고 있는 이분이 피라미드에서 가서 강사로 받으려고 가서 강의는 하지는 않겠지, 그죠? 그다음에 보면 뭐 클린턴도 그렇고 뭐 오바마도 그렇고 다 이렇게 아메리카 회사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인 회사하고 굉장히 튼튼한 회사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아메 사업 시장 그럼 뭐냐? 일단 우리는 왼쪽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우리가 구매합니다. 근데 이 구매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쓰는 거야, 그냥. 소비가 지출이라는 거지. 근데 왼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제품을 살 수도 있지만 오른쪽 이 아메에서도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면 여기는요. 소비가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소비가 그냥 지출이 아니고 매출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수입이 발생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쓰고 마음에 안 들면 3개월에는 환불이 가능한 그런 제품. 그래서 결국은 아메는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쇼핑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 창출 가능한 이유는 뭐냐? 안 좋은 목을 비싸게 팔아가 마진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물건 만들면 일반적으로는 물건 만들면 200원에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가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광고비 유통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실제 이 광고비가 굉장히 연예인들이 많이 가져가잖아요. 옛날에는 누가 광고비를 제일 많이 가져갔냐? 이름에 유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아이유, 공유, 유재석 이런 분 있잖아. 이름에 유자 있는 분 별로 안 계시지? 예. 그럼 많이 가. 요즘은 그런 분보다도 이제 요즘은 얼마 전 방탄 600억. 우리 얼굴이 방탄이라서 우리는 절대 못 가져가요. 그건 그 진짜 방탄이고. 요즘 뭐 임영웅 씨 이런 분이죠. 이런 분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600억. 예, 예. 근데 아메는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좀 뭔 걸 더 드려요. 좋은 제품 만들어서 우리한테 오긴 하지만 이 중간에 광고유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냐고? 우리 같은 방탄 그 얼굴을 가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광고유통을 해가지고 이 돈이 얼마나 남냐 봤더니 한 400원 정도 남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기 정의를 내놨어요. 기획재정부에서 뭐라 해놨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읽어볼게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생샘플비 등을 재비용을 없애가지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그죠? 중간 유통 과정, 그죠? 광고 유통을 줄인다 그래요. 그 줄여서 돈을 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회원수만 넣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 또는 다단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 자기의 그룹이 형성돼 매출이 늘면 그때부터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정확하게 진단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유통 과정의 그 비용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나눠 가진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소개했고요. 자, 이 돈을 딱 모으면 금융감독위원회 들어가시면요. 각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매년 3월, 4월 달쯤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업데이트 한 건데 보시면 한국화메이가 작년에 매출을 얼마 했나 봤더니 1조 1,300억 정도 한 거예요. 1조 1,300억. 세제를 팔아가지고. 근데 그 밑에가 이 매출 에너지 저게 뭐냐? 매출 에너지 저게 우리한테 돈을 돌려준 금액이에요. 얼마입니까? 한 3,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저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3,800억이 우리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돈을 뭐 작년만 돌린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아메리카 10년 한 1조가 넘은 지 1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한 4천억 되는 돈을 매년 돌려주고 누가 가져갔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눠 가진 거예요. 반 적게 받았을 뿐이지 많이 받은 분도 있고, 그죠? 나눠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저 돈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엄청난. 어차피 저 돈 우리가 안 가져가면요. 누군가는 가져가야 될 돈입니다. 그죠? 놓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저를 받아갈 수 있다는 일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사업 방법은 뭐냐? 굉장히 저희가 쉽게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예를 들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예를 들 거냐? 우리 자주 드시는 우유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버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선택하시는 거요. 자, 우유 이야기, 우유 스토리, 밀크 이야기, 밀크 스토리. 예. 밀크 스토리는 죽을 때까지 못 듣습니다. 예. 제가 이 아재 개그를 하지 말라고 우리 딸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제가 계속 우기잖아요. 아직 못 켜. 아직 못 켜니까 할 거야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래도 먹히나 안 먹히나 볼게요. 근데 이야기가 너무 설명하기 쉬워요. 보세요. 내가 매일 아침 운동을 마치고 에이라 슈퍼 가서 우유를 사 먹어요. 그래서 우유를 5원 주고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에이라 슈퍼 갔더니 오늘 문을 닫았어. 그죠? 그러면 저는 A 슈퍼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다른 슈퍼가 있으니까 당연히 B 슈퍼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 주인이 그런 거야. 만약에 당신이 우리 가게에 단골이 되어 주시면 첫 번째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좋은 우유를 주겠다. 고품질 우유를 주겠다. 그리고 혹시 마셔보고 혹시나 찝찝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런 우유 맛이나 뭐든지 좋다는 거죠. 어떤 이유든 간에 마음에 안 들면 같은 가격이지만 돈으로 환불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어차피 먹는 우유인데 좋은 우유에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해주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300원 매출당 티켓 하나를 주는데 이걸 1000장을 딱 모으잖아요. 그럼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먹는 우유인데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좋은 정보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한테 이거 알린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동생 어떤 동생이냐면 여러 동생이 있는데 제일 착한 동생이에요. 못된 동생은 얘기 안 옵니다. 착한 동생이라서 와서 들어본 거야. 그죠? 들었게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도 슈퍼에 가서 그죠? B슈퍼 가서 우유를 사 먹고 티켓을 받아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또 한 친구한테도 이걸 또 알려줬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착한 친구, 착한 친구. 여기 오시면 다 착하신 분들이야. 착한 친구도 똑같이 우유를 500원 주고 사 먹고 티켓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다음날 내가 또 우유를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슈퍼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 문 열었어. 그렇지만 저는요, A슈퍼 안 갑니다. 왜? B슈퍼 혜택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B슈퍼를 딱 갔더니 주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다녀간 이후부터 매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500짜리가 어째 3개가 나갔잖아요. 그럼 1,500원 매출이면 300원 다 한 장이니까 티켓이 5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하나 내가 가져갔고, 하나 동생, 하나 친구 가져갔죠. 2장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일반 유통에서 이 2장을요, 누가 가져갑니까? 임영웅 씨가 방탄이 이름에 유자 들어가신 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내가 자랑해서 광고했기 때문에 이걸 나한테 주겠다는 게 바로 아미 마케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동생한테 친구한테 뭘 해야가 중요한 거예요. 물건 갖다 파느냐는 거죠. 물건 파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물건을 100원 띄고 떼와요. 100원 주고 떼와가지고 200원 주고 파는 거야. 그 100원 남죠? 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아메이는요. 제가 쓰는 아메이 치약값이나 여러분 쓰는 치약값 똑같잖아. 그럼 저는 뭐 한 거예요 지금 도대체? 100원 주고 떼와가 100원 주고 이렇게. 중간 마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쓰면 당장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내가 제대로 배워가 정보를 전달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마케팅에 종사하면 된다고. 우리가 자랑하는 게 마케팅이잖아. 그죠? 결국은 우리는요, 물건을 내가 팔아가지고 내가 돈 버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제품으로 주성을 잘 알려나가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알아듣는 사람도 평생, 저는 27년 전에 가입한 사람 지금도 제품 쓰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달 5만 원, 10만 원 그게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얼마나 태산이라니까요. 그리고 카드가 항목별 보면 2만 원이면 3만 원이지만 밑에 보세요. 500만, 1000만 원 적혀 있잖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사실 저도 한 달에 10 몇 억씩 물건을 제가 세제를 전달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혼자 전달해. 어떻게 10 몇 억씩 전달하겠어요. 근데 이게 모이기 시작하면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안회사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정말 제대로 배워서 그래서 미팅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나와서 내가 배워가 알려줘야 되는데 누가 물어봤어. 야, 아메이 드브렉스라는 제품이 있다는데 그게 왜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성적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요?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 말할 방법이 없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만 먹어봐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좋은지를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는 게 때문에 미팅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마케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돈을 돌려줍니다. 자, 나한테 이 사업을 전해주신 분을 스폰서로 부르고 내가 A한테 B한테 알렸어요. 각각 20만 포인트니까 돈으로 따지면 한 38만 원? 그 정도 제품 쓰면요. 포인트를 이렇게 적립해 주거든요. 그 포인트를 모아서 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각각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을요. 스폰서가 없었으면요. 회사가 나도 몰랐고 A도 몰랐고 B도 몰랐다고 회사가 생각해서 이 스폰서의 전체 그룹 매출액을요 80만 원을 인정해 줍니다. 20이 아니야. 2468, 80을 스폰서 매출에 인정해 주면서 스폰서 입달 수입은요 6% 곱하기 때문에 48,000이 스폰서 그룹 전체에 나온 돈이에요. 이런 스폰서가 다 가져가면
나하고 A, B는 아무 몫이 돈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빼주고 남는 것을 스폰서 가져가야 되는데 나의 그룹 몫을 봤더니 나는 60만 매출이라서 6% 곱하면 3만 6천이고 3만 6천 중에서 A 몫도 있겠죠? 그죠? 아, 이거 3만 6천 이러다 4만 8천 빼주고 나니까 스폰서 임달이 12,000원 가져가고 자, 그다음 나는 3만 6천 받아가지고 혼자 다 가져가면 안 되죠? A도 줘야 됩니다. A, 그죠? 6,000원. B도 줘야 되겠죠? 또 6천 주고 그러면 12,000원 빼주고 나니까 나의 이달 수익을 봤더니 나는 이달에 24,000원. 이렇게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골고루. 근데 잘 나눠 가졌는데 이상한 게 발견됐잖아요. 분명히 사업은 스폰서가 나보다 먼저 했는데 수입은 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봐서요. 아메이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쓰고 좋은 경험을 공유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스폰서 나한테 한 명 알렸죠. 광고 한 명 했지만 저는 A, B 두 명은 됐잖아. 제가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 똑같이 썼지만 일을 내가 더 많이 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광고비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수입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일반 피라미드 다단계는 먼저 하면 돈 되게 돼 있어요. 바이너리 방식 두 렉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남해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야. 노력순위로 내가 수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렉을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거는 마음을 놓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접하게 되면 막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위사람은 좋은 일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또 느끼면서 아 이 사람 정말 내 자영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거 느꼈죠. 실제 제 파트너 중에는요 저보다 수입 많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제가 그 코로나 때 한번 수입 저도 훨씬 많아요. 근데 코로나 때 뭐 잘 못 보고 그러니까 한번 뭐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무슨 장난치냐 무슨 상담이야. 나보다 수입도 많은데 이랬거든요. 저보다 10년 넘게 시작하신 분인데 근데 저한테 저보고 그런 거야. 아 근데 삶은 짬밥이 있죠. 뭐 이러더라고. 그렇지 짬밥은 있지 내가. 그래서 상담했어요. 이렇게 막 하고 난 다음에 뭐 플랜 막 세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작년에 연말 보너스 얼마 받았어요? 딱 그러니까 저 2배 받았더라고. 갑자기 손이 막 떨리면서 볼펜 확 집어들고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가오 빠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대단하십니다 하고 제가 막 얼른 도망 나갔지 내가. 근데 일반 사회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 부하 직원인데 나보다 월급 많아. 짜증나 못 다니지. 남의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프랜차이즈 가지 그죠. 프랜차이즈 그 지점이 너무 잘 돼. 그럼 잘 되면 계속 로얄티 기념 수입 생길까 저한테 그죠. 그럼 저는 내 놀러 가도 제가 나중에 없어도 혹시 나중에 생명되게 제가 죽어도 안 따라 죽거든. 이렇게 계속 돈이 돈다는 거예요. 좋은 거지 잘 되면 윈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일반 사회 다르게. 그러니까 아메이는 즉 경쟁이 아니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잘 되는 돕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수입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의 우리한테 큰 비전입니다. 자 선천수행하게 노렸습니다. 자 여기 중요하죠. 자, 스폰서를 한번 빼볼게요. 어떤 분 자꾸 스폰서가 내 몫을 가져가는 것 같아. 돈을 갖다가 한번 빼볼게요. 빼도 내가 수입 변화가 없어요. 얘가 있으나 없으나 내 수입 변화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내 몫을 내가 가져가는 거지 절대 내 몫이 스폰서한테 뺏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입을 잠깐 더 뜯어볼게요. 수입이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요. 직접 판매 장려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직접 갖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를 이걸 뭐냐 우리는 간접 판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생산자 직접 사는 걸 직접 판매라고 부르는데 직접 판매는 그런 거죠. 내가 A 같은 경우는 20만원치 갖다 썼단 말이에요. 6천 원 받았죠. 그 돈이 뭔 돈이냐? 직접 판매 장려금. 직접 내가 구매해서 받은 돈. B도 직접 구매 장려금 6천 원. 그 다음에 나는요. 20만원치 갖다 썼죠. 그러면 직접 판매장 6천 원 가져가야 돼. 그죠? 그럼 나머지 24,000원 6천 빼고 나면 18,000원 무슨 돈이냐? 아면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 광고비라 부르는 광고비 다른 말로 후원 장려금이라 부르는 거예요. 스폰서는 20만 원 썼죠? 직접 판매장 장려금 얼마 받아야 돼요? 6천 원. 나머지 6천 원이면 광고비. 그러니까 똑같이 20만 원 썼기 때문에 직접 판매 장려금 다 똑같아. 왜? 똑같이 썼으니까. 뭐가 다 다르냐? 광고비가 다 다른 거죠. A와 B는 광고를 안 했어. 자기만 썼단 말이에요. 광고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광고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광고비 제일 많은 거다. 제가 사업 원리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자, 네트워크 확장됩니다. 자,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어떤 분이 모이냐면 착한 분들이 막 모여요. 이렇게 착한 분들. 자, 참고로 이분들 다 착한 분들입니다. 엄청 착한 분들. 이분들 모여가지고 매출을 만드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쓰는 분 모여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발생되면요. 저는 임대료 얼마 쓰냐? 한 푼도 안 써. 일반 다단계 가시면요. 내가 한 푼도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직접 판매 장려금 없죠. 그 이분은 후원 장려금 받아야 되는데 일반 네트워크 다단계는 내가 직접 갖다 쓰는 돈이 없으면 직접 판매 장려금도 없고 광고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용어도 좀 틀려요. 물건 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물건을 내리라 합니다. 야 물건 500만 원 내려, 임대 700 내려, 1000 내려, 뭐 내려야 된답니다. 원래 내렸다 하는지 모르겠죠. 내린다 합니다. 예. 그래서 물건 안 내려야 됩니다. 하나도 안 내려서. 자 그러면
다 합하 얼마면 1,100만 원 매출이게요. 그러면 이 샘플을 돌려주니까 253만 원인데 이걸 내가 다 가져가면 ABCD 막 저 밤마다 저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내 돈 돌려줘 하고 막 그냥 목 조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려줘야 됩니다. 각자 목을 다 돌려줘요. 회사가 다 알아서. 우리가 계산 못해도 회사가 다 해줍니다. 빼주고 나면 120 빼주고 나면요 133만 원인데 이거는 포인트 밸류를 계산한 거고 실제 수입은요 한 1.73배 정도 돼요. 그러면 한 230만 원 돈이 내한테 통장을 도는 거예요. 1년, 2년, 3년 해가지고 그때 어떤 분이 딱 보자 아이고 참 고생했는데 골병 든다고 저게 뭐야 200만 원 벌려고 이렇게 밤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돈은요 그냥 액수만 보면 안 돼요. 돈은요 성격을 보셔야 돼요. 내가 알바에서 버는 100만 원하고 연금 100만 원하고는 액수는 같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죠. 자,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요. 돈이 그냥 매달 나온 돈이라는 거야. 한 번 나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사재기 해가지고 사재기 뭔지 아시죠? 사재를 틀어서 길을 살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비누 하나, 치약 하나, 샴푸 하나 정말 제대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매출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음 달 매출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매달 발생되고요. 수입이. 그러니까 평생 이 돈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돈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 매달 평생 증가되느냐?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자, 이 아메 제품 특징이 뭐냐면요. 생필품. 아까 제가 데이터 보여드렸죠. 사실 큰 매출이 아닙니다. 한 달에 10억을 큰 건 아닌데 그게 구성품이 뭐냐면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공작기계 10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비누치약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재구매 되기 때문에 다음 달 또 매출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달 또 매출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신제품이 계속 늘어난다. 제가 아메이 처음 전달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건 91년도 아메이가 한국에 처음 시작할 때 제품 카탈로그예요. 둘레 다섯 가지 다 이게 다 했어요. 밑에 저 카오시라는 제품은요. 차를 200대 따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세제입니다. 저거는 막 세차 안 한 분들 상속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세제입니다. 저런 걸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메이 처음 전달받을 때는 이 카탈로그 이거였어요. 제가 대학원 선배가 미국에 출장 갔다가 아메이를 보고 와가지고 우리들 말 뚜껑이 열려가 저한테 막 설명하는 거야. 막 대단한 사업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막 설명하는데 근데 뭔 아이템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걸 딱 보여주더라고. 제가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막 뛰었다니까요. 비전 본 게 아니고요.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뭐야 도대체 하필이면 세제야. 아니 우리 물론 인간적으로 대부분 차는 잘 안 팔리지만 기본 10시 11시 퇴근하는데 밤 11시 퇴근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갖다 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파는 거 아니래.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전달하는 거래. 뭐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럼 뭐 사람 끌어들이면 되냐? 그것도 아니래. 뭐야 도대체. 또 제가 막 계속 거부하고 도망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메이를요 내가 팔겠다 딱 마음 먹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먹고 그죠? 내가 이걸 딱 보잖아요. 아이템 보면 어때요? 다 봐줄지. 이거 5천짜리 만짜리예요. 이거 팔아고 문 돈이 되겠어. 근데 관점 조금 바꿔보세요. 아메이 사업 개념 뭐라 그랬어요?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 그랬죠. 소비자를 만들겠다 마음을 딱 바라보시라고요. 전 국민이 다 쓰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아이템이에요. 제가 공작기계 팔아서 아메에서 몇 개 팔겠어요. 비누 취향이니까 전 국민이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제가 이런 제품들이 밖에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그죠? 시장 경제에 의해서 살아남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내가 볼 때도 그냥 내가 사업의 관점을 바라볼 거냐 소비자 관점을 볼 거냐 봤을 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비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소비자를 만들겠다 딱 먹으니까 뭐 세제 쓰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그죠? 대상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제품 중에 보면 뉴트라이트라는 건강식품. 요즘 뭐 제가 뭐 이 사업 처음 할 때는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한 시절이었어요. 그죠? 비타민 이런 게 하면 밥이 잘 먹어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특히 이 팬데믹 때 많이 생겼죠. 관심들이. 뉴트라이트는 보시면 맨 밑에요. 북미 최초의 건강기능식품 개발했고 최초예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합니다. 유일한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얘기 나와 있고 세계 판매 1위라는 거 나와 있어요. 데이터입니다. 그죠? 실제 데이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글로벌 마켓 리서치 데이터베이스죠. 여기 들어가 보시고 유로 모니터 딱 들어가셔가지고 뉴트라이트 딱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전 세계 유일한 유기농 농장 갖고 있는 전 세계 1등 브랜드다라고 소개하고 이게 사실 팩트라는 거죠. 그다음 우리 마티스 화장품, 우리 요리한 것들 뭐 각종 제품도 있는데 특히 세제 같은 것도 보면 요즘은 싼 것도 좋지만 요즘은 얼마 전에 가습기 우리 살균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요즘은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굉장히 안전한 제품을 만든다라고 그 인증 마크를 받은 그런 내용들도 있죠. 이런 제품 우리가
취급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자료는요. 93년도 10월 달 자료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93년도 태어나신 분 계시죠?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이 회사를 알아보게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LG 전 회사가 금성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보는 뭐냐면 잡지가 아니고 이렇게 뭐 옛날에 뭐 잡지 뭐 썬데이 서울처럼 연예인들 없어요. 없고 그냥 직원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아놓은 사보란 말이야. 이 사보 안에 뭐가 소개되냐면요. 옛날에 LG의 우리 경쟁사인 아메이가 소개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환경보호의 선두주자 듀퐁사와 아메이사 소개돼 있어요. 왼쪽에는 듀퐁사, 오른쪽에 아메이 소개했는데 이렇게 그림에 뭐가 적있어요. 생분해서 땅에 부었어요, 이게. 그죠? 우리 50년도 양재물 쓰던 시대에 그때 이 체제를 개발해가지고 땅에 딱 부었더니 새가 없고 나무가 웃고 있어. 그리고 뭐라 되냐 보세요. 아메이는 듀퐁사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하는 기업이 되었다. 제가 이게 딱 보는 순간, 이 세제가 그런 거였어? 제가 그때부터 좀 알아보고 싶고, 호기심 생기더라고.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제품을 우리가 그죠? 50년 전부터 그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60년부터. 우리가 그 제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우리 뭐 정수기 같은 게 이번 또 새로 나왔죠. 그죠? 이 보면 우리가 좀 미세 플라스틱 많이 많잖아요. 또 신종의약품 같은 것들을 그죠? 정말 많이 많죠. 특히 과보라함을 같은 거 몸에 정말 안 좋은 그런 것들 걸러낼 수 있는 정수기가 없거든요. 그런 정수기를 걸러내는 정수기, 청정기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취급하는 아이템은 사실 청정기 하나 아이템 가지고도 정수기 하나 아이템 가지고도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세계 최고의 정수기, 청정기, 화장품, 건강식품 가지고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제품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본 제품이라 해가지고 국내 우수 기업들 제품 중에서 정말 품질 뛰어난, 그죠? 그런 제품들을 전 세계 수출해주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아메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제품이 좀 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요. 아이템도 늘지만 회원도 늘잖아. 저 9월달 신규 지금 회원 프로모션 기간이잖아요. 계속 가입하고 있잖아요. 저도 가입시키지만 제 파트너도 가입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신제품도 늘어나면서 아이템 늘어나니까 시너지가 생기면서 계속 매출이 더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내 노력이 축적된다는 거. 자, 아미를 영업과 비교한다면, 굳이 비교한다면요, 영업은 아니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영업은요, 제가 만약에 뭐, 자동차를 한 20년 동안 팔았어요? 그럼 내가 소개한 그 사람이 누가 소개해. 그럼 누가 가서 차를 팔아야 됩니까? 제가. 또 그 사람 소개했어요. 누가? 제가. 계속 제가 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쉬면요, 수입도 끝나는 거야. 근데 아메는 영업은 영업인데 좀 다른 영업이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내가 A한테 알렸죠. A가 한 달에 매출이 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계속 돕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는 ABCD가 나한테 하나의 프랜차이즈예요. 그죠? 가맹점인데 이 가맹점장이 연봉이 매달 5억이야. 그럼 내가 이 사람 평생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요. 안 도와줘도 스스로 알아서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은 영업인데요. 어떤 영업이냐면 사람을 키우는 영업이야. 계속 키우는 거. 아까 제가 제법 수입 많은 파트너 계속 도왔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더 잘해. 그럼 안 도와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번호 연결돼 있잖아. 그죠? 계속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영업이기 때문에 이게 노력이 축적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영업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나중에 상속이 됩니다. 어떻게 상속되냐 보세요. 이게 진짜 실제 데이터인데 제가 김동국 반주하는데 와이프들이 반씨예요. 방임무 사무총장님하고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예. 가까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예. 근데 원래 우리는 번호 부부다 하나밖에 못 내요 번호를. 반다단계 따로따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반주하는 게 또 있죠. 반주 또 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저거 뭐냐면 저희 원래 제 장모님 보내줬어요. 장모님 보내는데 장모님 보내 밑에 소비자를 막 만들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50만 원 용돈 쓰시라고 제가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한 3년 전에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그 장모님은 핀도 본 사람도 아니고 퍼센트 핀이야. 한 12%, 한 15%. 근데 그분 돌아가서 이 번호를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본인 번호가 되니까 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PT가 되죠. PT가 됐잖아. 그래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통장에 들어오고 연말 보너스도 막 그래요. 저희가. 제가 말고 반주한 사장님이 상속받은 거든. 그럼 제가 죽으면 누가 상속받은 거야? 제 딸한테. 저는 솔직히요. 그동안 많이 받았고 많이 벌었고 앞으로 좀 더 벌 거예요. 그죠? 앞으로 제가 그래도 좀 더 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이 회원번호로 돈이 나오는 거니까 회사 가져가도 할 말 없어. 말 받았잖아. 근데 안 가져간다잖아요. 이게 대박 안 쳐.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야 세상에 이보다 더 가성비 높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결과를 제가 만약에 내 전문의를 따서 내과의사가 됐어. 그럼 우리 딸이 내과의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도 면허 따야 돼. 지금 공부해가지고 제가 몸을 줍니다.
남의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형의 자산이니까 제가 세금 냈냐고 세금 안 냈어요. 저는 다음 달 매출이 500만 원, 1000만 원 올라올 줄 알지만 봤을 때는 어떻게 증명할 거야?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거야. 무형의 자산이에요,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다음 달 매출 발생하면 또 수입이 생기지. 그럼 그 매출이 발생되면 세금 내면 되는 거지. 상속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죠. 그게 우리 자녀의 인생의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를 이어서 해도 문제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막 못 이루면 자네 또 물론 다음 네가 열심히 내가 에메랄드까지 하나 죽었어. 에메랄드는 핀이 있어요. 너는 꼭 다이아몬드가 되라. 그 손주가 너는 꼭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라. 이렇게 하셔도 문제 없다는 거죠. 그죠? 엄청난 우리한테는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죠? 가문 비즈니스를 말씀드리고 자, 시간이 지납니다. 이렇게 나로부터 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 400만 매출, 한 달 매출 한 400만 매출 되신 분들을 브론즈 빌더라 부르고 이분들 월십 한 100만 정도. 그 다음에 SP 실버는요, 1000만 매출 하신 분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 한 평균 한 200만 원. 1000만 매출을 3번 유지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3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가 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안정이 되면 GP가 부르는데 이분은 월십 한 220 정도. PT는 플래티넘이에요. 잘 못 안 외워지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은, 금, 동, 뭐랄까, 아니, 백금,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 백금, 그죠? 이렇게 좋아지면, PT 정도 되면 연봉이 한 3천만 원. 왜냐면 연말 보너스 나오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PT가 딱 됐는데 우리 반전사분 연말에 한 1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연말 보너스만. 그 앞에 뭐 월가 수입 있었고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수입 생기더라고요. 자기 돈 또 새롭게, 그죠? 어머니 있을 때 좀 잘하지. 그거 안 계시니까 자기가 더 열심히 하던데요. 네. 이렇게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0만 매출 12번 내내 유지하잖아. 어떻게 하면 1000만 매출 12번 내내 유지가 될까요? 사재기 하지 마시고 정말로 비누 하나, 치약 하나 정말 제대로 네트워크 만들면요. 제대로 시간만 지나면 이게 유지가 됩니다. 시간 지나면. 그러면 이분이 파운드 PT를 부르고 연봉이 4천에서 5천만 정도 더 5천, 6천에서 정도 수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월급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암에 처음 시작할 때 제 목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제 SP. SP 정말 딱 3년만 열심히 하는 거야. 3년 열심히 해가지고 군대 생활 다시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SP가 되면 전 사재기 할 돈은 없어. 제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파운드 PT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봉이 그때는 4천, 5천 더 들어오면 월급 한 번 더 나오니까 내가 월급 다 써도 4천만 저축하는 거잖아. 저는 저한테 그게 성공이었어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수억을 벌여 성공이겠지만 저는 내가 월급만큼 더 나와서 저축만 할 수 있어도 저는 완전 성공이에요. 왜? 저는 그때 17평 월세 아파트 살고 있었거든요. 17평에 월세인데 월세 보증금 500이었고 월세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집이 보이겠어요? 저는 당장 꿈이 뭐냐면 전세 되는 거야. 월세가 전세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당연히 뭐 5천 원 더 들어오면 대박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저거 보고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비즈니스가 잘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한 4년 정도 해가지고 제가 회사를 그만둘 정도 수입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때 파운드 PT가 정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메이가 또 여행도 보내줍니다. 뭐 여행 뭐 사실 뭐 돈으로 줘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여행 강의를 들어보니까 인당 400만짜리 여행을 보내준대요. 둘이 가면 800 아니에요. 800 돈을 주면 안 될까? 내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돈을 절대 안 줍니다. 근데 한번 가보니까 왜 여행해야 되는지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 여행 이제 많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행은요.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래요. 일단 뭐냐면 사람이 벗어나면 기쁨이 있는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걷고 말하고 먹고 놀고 다 들어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또 다양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첫 여행지가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 북옥 하와이 말고 저 멀리 있는 하와이 있어요. 그 가서 제가 딱 뭘 느꼈냐면 그때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자녀가 없을 때였는데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내가 왜 그 아메사부 처음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좀 꿈쩍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꿈을 잘 못 죽겠더라고. 별로 바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무 본 게 없고 너무 경험한 게 없으니까 꿈도 못 꿨구나. 제가 그걸 느끼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애가 태어났어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애를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죠. 이거 남해가 보내주는 여행제 우리가 특별한 여행이 기회인데 뭐 이미 제가 뭐 시드니 갔다 왔고 삿포로도 갔다 왔고 내년에 지중 크루즈 탈 거고 올해 11월 달 푸꾸 갈 거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예약돼 있고 그 다음에 호주도 예약돼 있습니다. 그죠? 매년 한 2번 정도는 매년 그죠 해외여행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매년 이렇게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장모님이 딱 보면 우리 와이프는 처음에 제가 아메 얘기하니까 되게 뭐라 하긴 했거든요. 쓸데없는 거 한다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한테 딱 얘기하니까 김서방 동네 창피하게 뭐 그런 걸 하니.
김서방이 영문이니까 딸을 시집보내왔더니 막 어디 이런 걸 하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런 거 하려면 앞으로 집에 오지 말겠다 그러시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 잘 듣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오지 말라니까. 나 3년 4년 열심히 했을 때 안 가고. 나중에 하시면 아유 우리 김서방이 한 아멘이 다른 아멘이지. 너무 좋아하셔요. 그 저희 딸은 한 6번 7번 여행 다니셨어요. 나중에 이제 안 가시는 거야. 다 안 돼, 다 안 돼. 하도 많이 다니셔가지고. 그 와이프는 아멘을 왜 했냐면 장모님 용돈을 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내 얼굴 주면 되지. 그랬더니 그것도 상그래 느낌이. 그래서 자기가 용돈 들고 싶은데 아멘 열심히 한 거죠. 응? 그리고 SP가 되고 뭐가 돼가지고 용돈 드리는데 돌아가시 지금까지 한 번도요 송금한 적이 없어요. 항상 현찰로 갖다 줍니다. 현찰로 매달 그 날짜 가서 한 번은 2주 정도 늦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 보통 2주 늦으면 2주만 지나면 또 받으시잖아. 그럼 보통 어머님 이렇게 2주 늦으면 다음에 줘야 텐데 뭘 이런 거 하고 받으시더라고요. 막슉 받으시. 그런 다음에 와이프를 꼭 껴안고 이렇게 한 1분도 안고 계시더라고. 응? 와이프 지는 뭐냐면 돈 맛은 손맛이래요. 여기다 돈을 끼우래요. 다 끼워가 이게 돈 맛이 손맛이래. 근데 보통 이렇게 돈을 끼우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이거 돈을 다 빼버리고 이거만 주는 거야. 어머님 사랑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 돈을 꽂으라 이거 돈을 꽂으라고. 제발 돈을 꽂으세요. 자, 이번 명절 다가옵니다. 돈을 꽂으세요. 똑같 어머님 이거 이러지 말고 주문 빼가 이러지 말고 꽂으세요. 예. 그래서 장모님이 몇 년 아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돼서 그런 얘기 한번 하셨거든요. 보험을 안 들어갔으니까 본인이 그러신 거야.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험도 안 들어놓고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딱 하니까 와이프 뺐더니 엄마 내가 보험인데 뭐 어때? 나 그러더라고. 그 저는 장모님 돌아가서 아쉬워요. 되게 아쉬운데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왜 아쉽냐면 못해 대해서 아쉬운 건 아니고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더 많은 걸 해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자녀도 있고 나도 있지만 또 우리 또 일하신 부모님도 생각하면 빨리 결과를 내면 좋겠죠. 자, 이런 여행을 제가 많이 다녔을게요. 자, 이거 말고도 자, 우리 장인어른 우리가 가족 여행 가면 4명밖에 못 가거든요. 매번 장모님은 모셔요. 딸, 장모님, 우리 둘이. 장인 아무도 못 가셨어요. 근데 이번에 장모님 안 계시잖아. 가셨거든요. 보라죠. 아니 이런 여행이었어? 근데 왜 나는 한 번도 안 데리고 왔냐 면서 이렇게 좋은 여행을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이번에 또 푸고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여행 말고도 저는요 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아메 여행 말고도 제가 많은 여행을 제가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지구본이거든요. 어떤 성공자의 음원을 들어보니까 지구본을 돌리다가 딱 찍는 곳에 갔다는 그런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 동기부 이빠이 내가 제가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따라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지구에는 물이 많습니다. 다 물에 물. 그래서 안 돼서 제가 이게 강나라 보물찾기 책을 사주고 이거 책 읽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애를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메리카 말고도 다닌 거예요. 다녔는데 애가 44살 때 서유럽 투어를 했었죠. 다 기억 못한다 그랬는데 전 끝까지 기억할 거라 우겼지만 결국은 기억 못 해냈죠.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 직장 생활하는 아빠였으면 뭘 했겠죠. 야, 저게 얼마짜리 여행인데 기억 못 해내는 거야? 기억해내! 라고 할 필요 없는 게 똑같으면 되니까 제가 이제 15년 똑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항상 정리하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이 모든 사진에요. 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제가 보통 방학 때 여행 가잖아. 그러면요. 아빠들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야. 아빠 바쁘다는 거, 일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진짜 이유는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돈을 경비를 줄여야 되거든. 누굴 줄여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집에 유통기한 딱 지난 우유가 있어. 이거 누가 먹어야 돼요? 버려야 됩니까? 아빠가 먹어야지. 왜? 아빠가 장은 튼튼하니까. 저는 아메 신제품 나 한 번도 신제품 나온 거 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먼저 옛날 거 먼저 쓰고 우리 반장에서 먼저 쓰고 남은 제가 쓰거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죠. 근데 저는 그 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수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영상도 조금씩 만들어 두고 3분짜리 뭐 4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두는데 저는요. 제가 이 애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니냐면 뭐 세상에 많은 걸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서 꿈을 가지게 해서 하겠다 마음을 가지고 다녔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우리는 이 여행의 반도 기억 못 하더라고. 근데 이 모든 여행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제가 바로 다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라고 내가 여행을 다녀야 되는구나.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는 몰라. 그때는 애를 위해서 갔는데 결국 알고 보니 애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저를 위한 것도 있었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 많이 보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모아놓고 내가 죽을 때 언젠가는 영상을 제가 이제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애가 생각했지. 자기한테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막 이렇게.
이 하버드 대학 이것도 이 동상을 만졌는데 머리를 만졌어야 되는데 발을 만진 바람에 머리를 만져서 서울대를 갔을 텐데 발을 만진 바람에 서울대를 가게 됐잖아요. 서울 훌륭한 대학. 좀 이렇게 제가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교환학생 갔을 때 미국 LA 그 UC 산타바바라 교환학생 갔을 때 그냥 우리가 둘이 간 거예요 그냥. 다른 우리 안 보고 싶대. 근데 우리 보고 싶으니까 그냥 몰래 가서 그냥 연락한 거예요. 왔다고. 너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나 우리 여행 온 거야. 그래서 둘이 여행 한 척 하다가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진짜 이 사람을 잘했다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암에 안 했으면 택도 없는 게 제가 뭐 교환학생도 못 보내겠지만 제가 애보러 못 가요. 근데 제가 암에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시간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보내고 왔거든요. 앞으로 갈 데가 더 많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PT가 되고 또 두 명을 도와서 이 사람을 도움에 쌓아야 되고 수입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가치는 뭐냐면요. 내가 남 얼마나 짓밟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냐는 거예요. 더 많이 도와줄수록 수입 늘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윈윈하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더 잘 되도록. 그러니까 필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필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보상도 이렇게 일반 보상이 아니고 지금 이제 끝났을 이제 1등석 없어진 추세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가 할 때마다 수석 다이몬드 되면 1등석을 타고 다녔거든요. 이게 1등석이에요. 이게 자꾸 죄수복이라 근데 죄수복이 아닙니다. 1등석 탔더니 저걸 입으라 하더라고. 그리고 1등석과 2등석의 차이가 뭐냐면요. 요때기를 누가 깔아주냐가 중요한 거야. 2등석은 지가 씩 누우면 되고 1등석은 요때기를 깔아줘요. 성문이. 그 차이입니다. 그제 또 요때 깔고 두고 자는 모습, 그다음 프라이버시 보장해주고요. 딸을 딱 태웠더니 내리면서 하는 말이 자본주의 맛을 느꼈어. 딱 그러더라고. 이거 딱 공항 내리면 벤츠 타고 제가 호텔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짓을 하면요, 평범한 셀러리맨 연구원이었어요. 무슨 짓을 하면 저런 대접 받으면서 여행 다니겠냐는 거지. 그죠? 밥은 뭐 별로 먹을 거 없어요. 진짜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런 거. 왼쪽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스테이크, 오른쪽에는 퍼스트 클래스 스테이크. 격이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접시가 두 개, 접시가. 고기 사이즈가 보세요, 사이즈. 만약에 1등석 고기가 이때마다 진짜 가오 빠지는 거예요. 딱 두 번 딱 먹으면 끝이야. 딱 두 번, 그죠? 딱 가오 번.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 됐어요. 이런 거 하고 싶고 됐어요. 1등석 딱 탔는데 뭐 드시겠습니까? 아, 됐어요. 잘 거야. 깨우지 마세요. 이거 있잖아. 이거 하고 싶어. 절대 그거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 이코노미 클래스는 되는데 그건 안 돼, 절대. 궁금하잖아. 뭐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미등스 타, 비즈만 타도 절대로 승무원한테 저 깨우세요. 깨우면 꼭 깨야 돼요. 꼭 깨야 돼요. 못 뜨는데 내리면 그 얼마나 억울해. 안 돼.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거 우리 아미 여행의 기억을 보여주는 한 2, 3분짜리인데 영상도 보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자, 볼게요. 얼마 전에 갔던 여행입니다. 한인사가 따라간다니까. 사실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땐 너에게 그 말이 듣고 싶어서라고. 오늘 따라오세요. 들어가 봅시다. 라라라라. 같이 BJ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와, 우와, 가방이 벌써 놓여 있네요. 오, 와, 뷰 봐, 뷰. 와, 세상에 파노라마 뷰예요. 와. 서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 손만 잡고 돈도 줍니다. 있는 너에게 어설픈 말 장난을 섞으며 나름 네 눈치도 보고 있어. 사랑한단 말이 듣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너에게 조금 용기 낼 순 없을까. 나를 사랑한다고. 사실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땐 너에게 그 말이 듣고 싶어서라고. 오늘이 가기 전에 들을 수 있을까. 애타는 내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사실 뭐 여행은 내 돈 내고 갈 수도 있는 여행인데 사실은 좀 마음이 계획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대접받는 여행 거죠. 사진사 따라가니까 내가 보통 일반 여행 가면 내가 사진 찍느라 바빠서 100장, 1000장 찍어도 몇 장 못 건지거든요. 근데 사진사가 찍어주니까 물론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마무리합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무거워요. 이렇게 돈 주머니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80대 20이라 그래서 80% 사람들이 돈의 20% 갖고 나눠 쓴다. 20%가 80% 돈을 다 갖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95대 5로. 빈빙 부익부가 너무 심해졌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5% 사람들이 95% 돈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1번. 95% 삶을 살고 있다. 손을 하나 들어주세요. 예. 창피하니까 못 드시겠죠? 자, 그럼 2번. 5% 삶을 살고 있다. 이 더 못 드시겠죠? 양심이 있으니까. 예. 그럼 다 죽었나?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살아 있어요. 저 점에 딱 짱박혀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저는 95% 속했던 사람이에요. 17평 아파트에 월세에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열심히 저는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대학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대기업 들어가면 인생이 보장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물론 제한된 최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부자가 된 방법이 아니었어요. 열심은 뭐냐면요 기본이었던 기본.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사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 그 동기들, 대학원 동기들, 석박사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사원회 같은 데 만나보면 다 저보다 잘 나갔던 친구들이. 왜냐면 일단 집안 배경 좋지. 부모 다 살아 계시고 저는 월세 시작했지만 전세 시작했고 학벌도 다 저보다 좋고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듣는 얘기 뭐냐면 제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제가 그 친구보다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집안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또 다른 도구, 그분들과 또 다른 도구를 제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제가 생각한 기본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직장생활 했으면 안 힘들겠어요? 30년 동안 직장생활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사실은. 근데 아멘도 물론 중간 힘들었겠죠. 근데 그에 대한 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게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제가 제대로 배워서 하나하나 알려가는 그런 노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도구 잘 잡아볼게요. 일반 우리가 자영업자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저런 걸 보통 많이 하는데 저게 바로 레드오션이잖아요. 다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이에요. 그죠? 근데 아미는 뭐예요? 아미 힘들다. 또 힘들어. 아까 말씀. 꿈 찾는 것도 힘들어. 용기 내는 게 힘들어. 미팅 오고 좀 힘들 수 있어요. 왜? 피곤하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그죠? 또 성공자 안내가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비교해 보면. 그리고 아미 우리가 다이몬드 된다 의미는 뭐냐면요. 실제로 내가 매달 월 1000만 이상의 자산 권리 인쇄 소득인데 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보세요. 점포 없죠. 자본 없죠. 경험 필요 없죠. 학력도 필요 없죠. 뭐 재고도 필요 없죠. 기술도 필요 없죠. 다 필요 없는 거다. 내가 이걸 알아보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죠? 의지만 있으면 누군 스폰서가 도와가면서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영상인데요. 자, 이거 한번 저번에 보여드린 분 계시는데 인생 사진관을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찰스 디킨스라는 그 작가가 지은 그 스크루지 영감 그 옛날에 보셨지만 그 보면 막 뭐 과거, 현재, 미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 사랑을 찾아 뭐 진짜 삶의 가치를 찾아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후를 가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긴 해.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늙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저도 이 영상 딱 보면서 사실 뭐 우리가 아직 몇십 년 전 같으면 저런 영상 봐도 뭐 별로 어떻게 못 쓸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몇십 년 후, 그죠? 그러면 맨 밑에 그 문구가 나왔잖아요. 건강하게 늙는 것. 그게 어떤 것일까? 그죠? 우리가 분명히 나이 들 건데 분명히 늙잖아요. 뭐 늙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늙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늙는 게 뭐예요? 일단 신체적 건강한 거.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 사람들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죠? 경제적도 문제 없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라. 근데 좀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준비하기는 너무 늦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대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준비할 때 정말 절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난 앞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 살면서 같이 해야만 내 노후도 준비되고 우리 부모님도 뭐 준비되고 우리 자녀 미래까지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더 좋은 도구가 있어요. 아무 말고 있으면 그거 하시면 돼.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무자본 무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무 조건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다 안 되면 말지 뭐. 투자한 게 없는데 뭐 내가 돈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저녁에 퇴근해가 TV 좀 못 본 거, 술 좀 못 먹은 거, 당구 좀 못 친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해가 만약에 내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딱 3년만 해보자 마음을 먹고 제가 이 미팅에 매번 나오면서 배우면서 했더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누가 보기에는 네가 뭐 그게 무슨 인생이 바뀐 거냐 할 수 있겠지만 제 같은 보던 사람한테 완전히 제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제 삶만 바뀌었습니까? 뭐 저를 불안한 사람보다 제 딸을 불안한 사람 더 많아요. 네, 그대로 물려받을 거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더 내또 키워가지고 딸이랑 죽고 갈 거예요. 그럼 걔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더 살 수 있겠죠. 그게 가문이 바뀌어가 시간이 지나면 가문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특별한 도구가 없다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시고 어차피 하시는 거라면 진지하게 좀 임해 보시면 어차피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는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까 생각합니다. 다음 미팅 또 뵙고 오늘 보고 못 뵈면 끝나는 거예요. 또 볼 수 있어요.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안내에 따라서 다른 미팅에서도 뵙고 또 같이 화이팅하는 분들 새해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